새누리당이 독점해왔던 경남기초의회 의장단에 야권과 무소속이 대거 진출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구조조정안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사측 대표를 고소하는 등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람선과 크루즈선 양측의 영업 갈등으로 마산 도섬 유람선 운항이 중단됐고 마산만 크루즈 사업도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화물 운송업 유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주유량을 부풀린 주유업자와 종업원,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독점해왔던 경남 기초의회 의장단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에 야권과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의회 후반기 의장당 선거에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도 무소속이 2자리를 가져가고 새누리당은 나머지 3자리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전체 의원 4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명이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의회에서도 이제 견제가 좀 되네. 또 집행부에서도 하나하나 무엇을 하는 게 좀 세밀하게 시민들이 보는 어떤 각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새누리당 소속인 함안군 의회에서도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7표를 얻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함안군 의회는 그 당의 분위기보다는 전체 함안군에서 일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통영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한 무소속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민선 6기 전반기에는 경남 18개 기초의회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장이 15명이었지만 후반기는 현재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정당보다는 금정된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야권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의 새누리당 독주 체제가 끝나면서 의회 운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노동조합 없이 28년간 원만한 노사 관계를 이어온 삼성중공업에서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협의회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회사 대표를 고소하고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점심시간, 300여 대의 오토바이가 회사를 돌며 경적을 울립니다. 5,300여 명이 소속된 노동자협의회가 회사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인 오토바이 경적투쟁입니다. 노협은 정시 출퇴근을 하며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특히 1988년 노동자협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측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측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합의로 체결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또 일방적인 구생복지 축소를 처리한 후에 협상을 하자고 역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협상하자는 의사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없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이처럼 사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사측이 내놓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안에서 고용 불안과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경영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대처해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서 시작된 노사 간의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해상 유원지인 도섬으로 가는 뱃길이 이달부터 끊겼습니다. 게다가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산만 크루즈 사업도 현재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시 터미널로 사용했던 마산 도섬 유람선. 하루 16차례 도섬으로 가는 관광객을 태웠지만 지난 1일부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건 좀 아쉽네요. 운항이 중단된 건 기존 연안 터미널이 폐쇄됐기 때문. 창원시는 관광객 수송 사업만을 조건으로 새 터미널 사용을 허용했지만
사업자는 유람선 사업까지 해야 한다며 새 터미널 이전을 거부한 겁니다. 도선만 운항하고 유람선 운항을 못하게 되면 직원 3분의 2가 실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게다가 도섬 유람선 사업자가 이전을 거부하며 새 터미널 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자 지금까지 터미널을 사용해오던 크루즈 사업도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타선사의 그 동의를 받아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허가 조건상 맞지도 않고, 창원시는 도섬 유람선 사업자에게 관광객 수송 이외의 유람선 사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대안을 해피랜드에 제시하였지만 해피랜드의 무리한 요구 관철을 위한 이전 급으로 영업 정지는 오는 12일까지. 그때까지 공유 수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도섬 유람선은 물론 마산만 크루즈 사업 둘 다 면허가 취소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화물 운송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가 보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입속을 챙겨온 100명이 넘는 사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변에 공장이 많아 화물차 손님이 많았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유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손님을 모았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실제보다 20-30% 주유량을 부풀려 자치단체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량을 부풀린 주유업자와 종업원, 화물차 기사 등 12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모두 8,700여 차례, 허위 결제액은 33억 원에 이릅니다. 기사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큰 차 산들하다 보니까 안 해주면은 일단 고객 이탈이 제일 큰 걱정이고. 부풀리기 결제는 화물차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주유소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가시겠네요. 그쪽에서 가는데 작년에는 적발 좀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죽겠는데 막 타서 그러면. 화물차마다 운행 기록 장치가 부착돼 있고 의심 거래 적발 시스템도 있었지만 주유량 부풀리기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서 대행차들이 화물 운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배송받은 유류량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행차 유지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사기와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유업자 47살 광모 씨를 구속하고 화물차주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어제나 4시쯤 하동군 청암면 묵결이 삼성궁 뒤편 등산로에서 50살 정모 씨 등 등산객 7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동소방서는 경북 포항에서 등산을 온 산악회 회원들 가운데 7명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오후 6시 반쯤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마산 원전항 해상콘도에서 사라졌던 남성 2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아침 9시쯤 사라진 남성 2명 중 1명인 46살 김모 씨의 시신을 원전 방파제 앞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달 22일 해상콘도에서 실종됐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려 가족 친화 인증기업과 양성평등 실현기여 공무원, 여성능력개발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여성단체장 등 46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남에선 양성평등 사진공모전 전시회와 여성친화도시 소개 등 다양한 홍보 부스가 운영됩니다. 창원시와 한국방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 관광상품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방문위원회는 국가적 관광사업의 창원 지역 시범 추진과 창원 특화 관광상품 개발, K-팝 페스티벌과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등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에 대한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 추진 계획에 주민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창원 북면 지역 개발로 전력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북면 동전산업단지 인근에 변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과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FC가 상승세를 타고 승률 5할을 기록하며 9위로 전반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에서 경남은 2연승을 거뒀습니다. 경남은 전반기 20경기에서 8승 4무 8패, 승점 18점으로 9위를 지켰습니다. 징계에 따른 마이너스 10점 감점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진주시 장대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7살 김모 씨가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